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제각기 이유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냉장고 때문에 남편과 헤어졌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농담하는 줄로만 알더군요. 냉장고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러 다른 이유도 분명 있긴 합니다. 차마 가까운 사람들에겐 이러쿵 저러쿵 다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이지만 오늘 여기에 속 시원히 털어놓고 가고 싶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지극히 평범하게 이루어졌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남들처럼 연애하고 결혼했죠. 저는 여자치고 벌이가 있는 편이라 남자의 수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연봉이 너무 적지만 않다면야 저보다 못 벌어도 상관없었고요. 이건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배우자가 될 사람은 그저 본인의 몫만 잘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랬기에 결혼하기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심히 본 건 성격이었어요. 돈 잘 버는 사람보다 성격 좋고 무던한 남자를 만나야 부부싸움을 해도 금방 풀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시댁 식구들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가족들을 챙기느라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줬고요. 연애할 때는 순하고 착한 줄로만 알았는데 결혼해보니 엄청 우유부단한 남편, 그리고 며느리 물건을 탐내는 도벽 있는 시모와 신우. 그들 사이에서 하마터면 속 터질 뻔했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는 결혼 전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낯가림도 없는지 아주 살갑게 굴며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자더군요. 저야 살가운 신우 미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동생 생긴 기분이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를 가까이 하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시부가 안 계셔서 그런가? 신우가 자꾸 남편에게 기대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신우는 철없다 싶을 정도로 오빠인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더군요. 아니, 신우뿐 아니라 시모 역시도 결혼한 아들을 여전히 가장 취급하며 의지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여자뿐인 집안의 가장이었으니 가끔은 도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신우와 시모는 생활비조차 조금도 자기들 손으로 벌지 않으려는 눈치였죠. 그러기엔 남편 수입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 상황을 알게 된 후 계속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와 새 가정을 꾸렸는데 계속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아들과 오빠로서의 도리는 다 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문제를 제기하는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며 안일하게 굴더군요. 저도 불같은 성격은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따끔하게 말해줬죠. 당신도 이제 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지. 당장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면 또 몰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몸이 불편하거나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생활비를 주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어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장남인 내가 딱 잘라서 이제 못 도와준다고 말하겠어? 그것도 아버지 없이 평생 나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그럼 나는? 이제 우리 부부잖아. 내가 아무리 당신보다 여유롭다고 해도 당신이 책임질 사람은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아니라 나야. 다 알게 된 이상 나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그리고 당신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거야? 이런 상황은 결혼 전에 나한테 미리 다 언질해줬어야지.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야? 당신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식구들이랑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난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눈치껏 내 사정 아는 줄 알았지. 그나마 수중에 빚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할 만큼 남편은 미련해 보였어요. 아니, 그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제가 더 미련했던 거겠죠.
남편이 모두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벌기만 했다면 시댁 좀 도와준다고 한들 뭐라고 잔소리나 했겠어요? 남편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임에도 욕심이나 집착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책 없이 살다가는 금방 빚더미에 앉을 것 같았죠. 그래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도 시댁을 돕고 싶다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이딴 걸로 무슨 이혼이냐더군요.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이렇게도 말했어요. 제가 돈도 잘 버는데 시댁에 쓰는 푼돈은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요. 그런 남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생활비 및 결혼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때까지는 사실 너무 바빠서 지출에 대해 크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살펴보니 결혼 후 몇 개월간 거의 제 카드만 썼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불쌍한 건 사지 멀쩡한 시모와 신우가 아니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당하게 생긴 당신이라고 일깨워줬어요. 뒤늦게 상황 파악한 남편은 너무 미안하다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이랑 아가씨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따끔한 조언에 남편은 황급하게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더군요. 처음에는 전혀 믿음이 안 갔는데 이혼당하기는 진짜 싫었나 봐요. 곧바로 시모와 신우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취업 준비생으로 오래 놀고 먹은 신우는 카페에 취직했고 시모는 단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찜질방 카운터 알바를 했어요. 일이 잘 해결되는 듯하자 남편은 한 수 배웠다며 고마워하더군요.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하며 자책하기도 했죠. 저더러 냉정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좀 웃기죠? 한편으로는 평생 시모랑 신우를 뒷바라지한 그 모습이 애잔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고 정신 못 차린 사람은 따로 있더군요. 신우가 카페에서 월급을 받았다며 밥을 사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첫 월급 받자마자 대접하겠다고 해서 솔직히 좀 놀랐었죠. 그래도 자기가 번 돈으로 조금이나마 가족들과 나누는구나 싶어서 기특했어요. 나중에는 그게 신우가 염치 없는 행동을 하기 전에 까는 밑밥인 걸 알게 됐지만요. 새언니, 정말 마음 같아서는 커피까지 멋지게 쏘고 싶은데 아직은 버는 돈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식사만 살게요. 아가씨, 커피는 당연히 내가 사야죠.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종종 이렇게 밖에서 만나요? 저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게 세상 해막던 신우가 갑자기 땅이 꺼질 만큼 한숨을 쉬지 뭐예요. 아무래도 처음 자기 손으로 직접 밥벌이를 해서 어지간히 힘든가 보다 했죠.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며 위로해줬어요. 아가씨,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팅! 그나저나 카페 일 많이 힘들어요? 카페는 일이 많고 힘들긴 한데 사람들이 많아서 재밌긴 해요.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서류 합격한 회사 면접 보러 가거든요. 어머, 오빠도 알아요? 요즘 서류 합격도 어려울 텐데. 축하는 좀 이르긴 하지만 아가씨 진짜 축하해요. 고마워요, 새언니. 오빠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합격하기 전에 괜히 말했다가 최종에서 불합격하면 창피하잖아요. 그 대신 새언니가 팁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당연히 도울게요. 뭐든 물어봐요. 팁을 달라는 신우의 말에 침을 튀겨가며 면접 노하우를 방출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신우는 집중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반응이 뜨뜨미지근하길래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제야 신우가 눈치를 보며 면접 때 입을 정장이랑 구두가 없다며 울상을 짓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되지도 않고 당황스러웠어요. 면접을 코앞에 두고 왜 미리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 안 했을까 싶었거든요. 당장 며칠 후가 면접이라는데 저 밥 사주기 전에 면접부터 챙기는 게 맞잖아요. 제 여동생이 그랬다면 당장 쓴소리 했을 텐데
신우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죠. 결국에는 제 정장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신우가 최종 합격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고민이 해결됐다는 듯 기뻐하는 신우한테 이 말을 잊지 않고 덧붙였네요. 그런데 아가씨, 이제는 면접 볼 일 많을 테니까 한 벌쯤은 정장 맞춰놔요. 구두도 하나 사놓고요. 꼭 면접 때문이 아니더라도 말끔한 정장이랑 구두 하나씩은 있어야 해요. 앞으로 필요할 일이 많을 거예요. 네. 새언니 말 잘 새겨들을게요. 신우에게 빌려준 건 맞춤 정장이라 아무래도 핏이 잘 맞지 않으니 나중에 꼭 본인 것을 사라고 강조했죠. 그러자 신우는 다음 월급을 받으면 꼭 사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리고 구두는 사이즈가 달라서 백화점에 데려가 큰맘 먹고 좋은 거 하나 사줬어요. 이에 또 엄청 감동을 받았는지 신우가 울먹이더라고요. 새언니가 아니라 마치 친언니 같다고 하면서요. 면접을 야무지게 잘 끝낸 후 신우는 알아서 세탁까지의 정장을 돌려줬습니다. 비록 회사에는 불합격했지만 그런 센스 있는 신우가 뭘 하든 잘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훈훈한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정장 한 번 빌린 그 이후로 신우의 진상짓이 시작됐거든요. 처음 면접 봤을 때 포함해서 딱 3번까지는 신우에게 정장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매번 신우는 맡겨놓은 물건 찾듯 당연하게 옷을 빌리려 하더군요. 처음에 보였던 겸손함과 미안함은 어디로 갔는지 뭔가 필요할 때마다 제게서 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3번 이후부터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릴 때도 종종 신우가 자기 물건 욕심냈다며 대신 사과하더군요. 남편이 주의를 줬는지 더 이상 신우에게서 개인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집들이 할 때 또 사건이 터졌죠. 다들 식사 맛있게 하고 뒷정리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안 보이더군요. 화장실에 갔나 싶었는데 드레스룸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났어요. 아가씨, 지금 여기서 뭐해요? 깜짝이야. 새언니, 소리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잖아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궁금해서 구경 좀 했어요. 괜찮죠? 근데 새언니는 옷뿐만 아니라 가방이며 시계며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저랑 이 가방 잘 어울리죠? 어때요? 딱 내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이런 건 비싸죠? 아가씨, 이 방 주인인 내가 더 놀랐어요. 아무리 집으로 초대했다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네? 제가 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근데 새언니 있잖아요. 저번에 입고 있던 베이지색 투피스 있죠? 저 내일 동창 결혼식 가는데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새언니 입었던 거 생각나서 옷장 열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뻔뻔스러운 신우 말에 순간 저희가 옷장 공유하는 친자매라도 된 줄 알았어요. 아니, 자매끼리도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랑도 서로 조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신우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가씨, 그건 안 되겠는데요. 네? 뭐라고요? 못 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나와요. 신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니 어느새 나타난 시무랑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시무가 나서더군요. 아유, 결혼식이면 오랜만에 동창들 다 만날 텐데 신우이 기죽지 않게 세아가 네가 좀 도와주지 그러냐?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니?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왕 빌려주는 거 센스 있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지? 아니, 옷만 빌리면 나머지 구두랑 가방이 전혀 조화롭지 않잖니. 마음씨 좋은 네가 빌려줄 거지? 무슨 옷이며 가방이며 사람을 물건 렌탈해주는 업체로 아는 건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와 시모가 구두와 가방을 순식간에 집어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기함했어요. 다행히 설거지를 끝낸 남편이 때마침 나타났고 두 모녀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며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아마 굳은 제 표정을 보고 눈치껏 사태를 파악한 거겠죠. 난 그냥 오빠 집 처음 왔으니까 신기해서 구경 좀 한 거야. 너 지금 그게 구경하는 거야? 아님 쇼핑하는 거야? 당장 손에 든 물건들 안 내려놔? 아니, 애초에 허락은 받고 만지는 거야? 여긴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나 두 사람 공간이야. 너는 어려서부터 내 물건에 마음대로 손대더니 아직도 그러냐? 아, 네 나이를 생각해 이 녀석아. 엄마도요. 다 큰 딸이 저러면 말려야지. 왜 옆에서 더 거들고 있어요 도대체? 아유 이놈아. 내가 말한다고 저 계집애가 내 말을 듣냐? 그런데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제가 나서지 않게끔 남편이 일부러 더 역정을 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을 보태지는 않고 있었는데 신우는 끝까지 눈치가 없더라고요. 한껏 울상을 지으면서도 이번 딱 한 번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친구 결혼식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서 남편한테 프로포즈 선물로 받은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모두가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도 면접 핑계를 또 대는 신우가 우스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진짜 저 가방만 있으면 이번 면접 정말 잘 볼 것 같은데. 아가씨, 제가 조언 하나만 해도 돼요? 면접관이랑 회사는 면접자가 드는 가방에 그다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 능력에 관심이 있죠. 그 말은 즉, 절대 저 가방이 아가씨 스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태언니, 이 사람 말이 맞아. 솔직히 너 스펙 좋지 않잖아. 그럼 면접 질문에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꾸밀 생각만 하냐? 씨, 오빠까지 진짜 왜 그래? 누구 편이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누구 편이긴 당연히 내 마누라 편이지. 어리광 그만 부려. 제가 일침을 날리고 남편까지 나무라자 창피했는지 신우의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시모도 그제야 신우 등짝 때리면서 밥 다 먹었으면 집에나 가자며 부산을 떨었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우도 얼렁뚱땅 사과하긴 했고요. 남편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했어요. 만약 그때 남편이 신우 편을 들었다면 정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 신우가 탐냈던 그 가방이 드레스룸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들고 가려고 아껴뒀던 가방이 사라졌으니 꽤나 당황스러웠어요. 같이 진열해놓은 상자와 쇼핑백제로 없어졌다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죠. 당연히 그때까지는 신우 손에 가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준 내 가방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설마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건가? 혹시나 도둑이 들었으면 어쩌지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도둑은 무슨 도둑이야. 내가 가져갔지. 깨끗하게 쓰고 금방 다시 갖다 놓으려 했는데 벌써 알아버렸네.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자기도 저번에 현지가 하는 말 들어서 알지? 진짜 중요한 면접이라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무시하기도 그렇잖아. 빌려주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때 충분히 따끔하게 말했으니까. 뭐? 그래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빌려줬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무리 당신이 선물해준 가방이라 해도 엄연히 내 건데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나 아가씨가 내 물건 욕심내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분명히 당신한테 말했었잖아.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화려한 명품 가방이 왜 필요해? 게다가 한 번도 합격했다는 소식이 없는데 중요한 면접이 뭐 그렇게 많대? 알고 보면 전부 물건 빌리고 싶어서 하는 핑계고 거짓말 아니야? 아니,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그때 내가 엄마랑 현지한테 대신 화내줬잖아. 막말로 가방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잠깐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남편이랑 결혼 후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자기가 선물한 건데 허락 없이 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나오더군요. 제 앞에서 신우랑 시모에게 화낸 것도 다 자기 가족들 감싸려고 한 연기였던 거죠. 난 당신이 준 가방 아까워서 아직 한 번 제대로 들지도 않았다고. 뭐? 아니, 난 또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그대로 포장해 놓은 줄 알았지. 아예 한 번도 안 든 거였어? 난 진짜 몰랐어. 알았으면 다른 가방 빌려줬을 거야. 당신이 애초에 물어봤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결국 친정에 가겠다고 짐을 싸기 시작하자 남편은 당장 신우한테 전화해서 가방 가지고 택시 타고 날아오라 했어요. 그 후에 언제 큰 소리 쳤냐는 듯 한껏 기죽은 채로 미안하다고 빌었고요. 또 이러면 이혼당해도 입도 뻥긋 안 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도 꿇었죠. 그럼에도 미동도 하지 않자 남편은 급기야 자책까지 하더군요. 그냥 가방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의미 있는 선물인데 본인이 너무 심했다면서요. 더 이상 사과도 듣기 싫었고 그런 남편 꼴도 보기 싫었어요. 한참 후 신우가 쭈뼛거리면서 시모와 함께 제 가방을 가져왔더라고요. 빌려준다고 하다가 또 당장 들고 오라니? 사람 놀리니? 아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실수래. 다른 자매들처럼 옷이나 가방 같은 거 공유하면서 지내면 좀 좋아. 눈치 보는 신우와 달리 같이 온 시모는 뭣도 모르고 심술을 부렸어요. 좋은 거 많이 쓰는 거 다 아는데 신우한테 가방 하나 못 빌려주냐면서요. 신우가 새언니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